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은 어찌하여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이후에도 20년간의 대중동 전쟁, 2022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계속 전쟁을 해오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베트남 전쟁 당시 양측의 그 정책 담당자들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과 베트남의 어떤 인식의 차이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은 1961년부터 68년 2월까지 베트남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맥나마라 장관이 1995년도 4월 달에 회고록을 내면서 그 베트남 전쟁의 실무 책임자였던 그 사람이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맥나마라 장관의 회고록이 베트남 외무부에 의해서 번역 출간됐고 베트남 내에서 2년간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 당국자가 베트남 전쟁을 계속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고, 때마침 1995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다시 국교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맥나마라 장관이 그 당시 60년대 전쟁 당시 양측의 당국자들이 모여서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요구를 베트남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에 관해서도 그 30주년인 1992년도에 맥나마라 장관이 참여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 당시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가 몰랐던 건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전쟁 종전 20년을 맞이하면서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당시 외무차관, 이후에는 외무장관이 되는데 응우엔 꼬탁이라는 분이 수석 대표를 맡아서 1997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하노이의 메트로폴 호텔이라는 데서 양측이 만납니다. 양측에서 각 13명이었는데 정치인, 외교관, 군인, 학자 이렇게 해서 13명이 모여서 나흘 동안 4개의 주제. 첫째, 미국과 베트남은 각각 상대방의 의지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했나, 애초에 전쟁을 피할 수는 없었으나 그 다음에 전쟁이 확대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65년 이후에 진행됐던 비밀 평화 협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간의 대화가 공개된 것은 맥나마라 장관의 회고록을 읽은 일본 NHK 방송의 히가시 다이사쿠라는 프로듀서가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그 당시에 회의록을 받아들고 그것을 1998년도에 NHK 방송에서 방영을 했고, 이것이 적과의 대화라는 책으로 2000년에 발간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적과의 대화의 주제는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Missed opportunities. 그러니까 미국과 베트남이 좀 더 상대방의 진리를 알았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 첫째 날에는 그 양측의 수석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맥나마라 장관과 응우엔 꼬탁 장관이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맥나마라 장관은 스스로는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 베트남 문제를 풀 수 있다. 사실은 이제 남베트남의 안정적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맥나마라 장관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이제 베트남 측에서는 응우엔 꼬탁 장관이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보자면 이제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는데, 맥나마라 장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서로 양측의 의도를 오해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케네디 행정부는 이전에 트루만 행정부나 아이젠하워 행정부하고는 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61년 1월 달에 케네디 행정부가 취임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베트남 공산주의자였다면 미국의 베트남 정책 목표가 북베트남 정부와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파괴 소멸시키는 것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호치민이 트루만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에게 8차례나 미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적 관계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나 이걸 무시했고, 이후에는 베트남의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의 전쟁을 적극 지원했고, 1954년도에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다음에 제네바 회의를 통해서 2년 이내에 베트남 전체에서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하게 됐는데 그것을 미국이 방해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트루먼 행정부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미국은 베트남의 통일이나 독립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케네디 행정부는 아니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베트남의 민족 자유를 용인하려 했고, 다만 베트남이 중국이나 소련 공산주의의 하수인이라는 의심 때문에 개입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맥나마라 장관이 보기에 5번의 잃어버린 기회가 있었다. 이 5차례를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1961년부터 64년까지 남베트남 중립화라는 방안이 있었다. 실제로 이제 1960년도에 라오스가 중립화됐는데, 그런 식으로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비공산주의, 중립 이런 세력들이 참여해서 그런 연립정부를 세웠으면 어땠을까? 그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1963년도에 고딘디엠 정권, 1954년도에 미국이 세운 고딘디엠 정권이 쿠데타로 무너지는데, 고딘디엠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미군이 직접 개입을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2가지는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65년도에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고 7번이나 요구합니다. 다 실패했죠. 이 7번의 비밀 평화 협상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우엔 꼬탁 장관, 이분은 사실은 1960년부터 7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미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외무차관을 지냈고, 장관이 된 거는 1980년도예요. 그러나 1960년부터 76년까지 차관을 지냈기 때문에 대미 협상을 실제로 진두지휘했고, 하노이 평화협상에서도 2인자로 사실은 이제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의 정세 판단은 틀린 게 없다. 베트남은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봤다. 문제는 미국이 틀린 것이다. 미국은 자기가 세계의 경찰관이라고 자처하면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뒤를 이어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이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 측 참가자들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미국은 식민주의 세력이 아니다. 미국은 많은 제3세계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두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근데 이 응우엔 꼬탁보다 더 많은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이 이 전꽝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4년까지는 대프랑스 전쟁에 병사로 참여했고, 그 와중에 이제 BBC 방송을 들으면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1954년부터 베트남 외무부에 있었고,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대미 정책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후인 86년부터 90년까지 외무차관을 지낸 분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예리한 비판을 해요. 우선 맥나마라 장관이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 때만 얘기를 하는데, 전쟁의 씨앗은 이미 1945년 이후부터 뿌려진 거 아니냐.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이 베트남 전쟁의 기본을 깔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게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선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저버리고 프랑스 식민주의 편을 들었다. 남베트남에 대한 이 무차별한 폭격으로 인민들을 살육했고, 북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들여놓는 폭격을 했다. 거기에다가 고엽제를 썼고 네이팜탄을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트남에게 있어서 전쟁은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전쟁은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다. 프랑스가 전쟁을 걸어온 것이고 미국이 전쟁을 걸어온 것이다. 베트남은 그저 자주 독립을 원했는데 그것을 프랑스와 미국이 막은 것이다. 베트남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 착오 때문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미국에 하나 해당되는 것이지
베트남에게는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맥나마라 장관은 양쪽 다 틀렸다. 그리고 케네디 행정부는 협상에 의해서, 군사력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트남 측에서는 아니다. 미국은 식민주의 편이었다. 그리고 베트남은 장악보지 않았다. 그리고 케네디나 존슨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트루먼 행정부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광꼬라는 사람이 이분은 나중에 이제 86년부터 90년까지 외무차관을 지냈는데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 대외 정책을 이제 10년, 16년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관되게 대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전광꼬, 그 당시에는 외무차관을 막 끝내고 은퇴했을 때죠.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미국은 다음 네 가지 기본적 문제에서 베트남을 이해하지 못했다. 첫째, 베트남민들의 최종 목표가 베트남 통일 또는 자주독립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보통 이제 베트콩으로 알려진 남베트남의 독립세력, 독립운동 세력,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목표가 국가 해방과 독립이었음을 이해 못했다. 세 번째, 베트남은 주변 국가의 공산화에 관심이 없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른바 미국의 도미노 이론은 틀렸다. 미국의 도미노 이론은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근의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버마까지 다 공산화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베트남은 그런 목적이 없다. 베트남은 민족 해방이 목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과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은 베트남이 소련과 중국의 꼭두각시 또는 하수인 또는 졸개로 봤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베트남과 중국, 소련 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지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과 소련이 북베트남 정부의 대장이고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지휘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명령, 복종 관계를 봤는데 잘못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광꼬가 말한 잃어버린 네 번의 기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1945년부터 46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지도자인 호치민이 미국 독립선언문까지를 인용하면서 베트남 독립을 도덕적으로 지원해달라 하고 하는 편지를 트루먼 대통령과 미 국무부에 8차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때 만약 미국이 프랑스의 베트남 재식민지화 노력을 반대했더라면 그때 끝났을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잃어버린 기회는 1954년 7월 제네바 협정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기고 그 제네바 협정에서 2년 내 베트남 총선거를 결정했는데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61년부터 62년 사이에 라오스에도 이 공산 세력, 비공산 세력, 중립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연립정부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 라오스 중립화 모델을 남베트남에도 적용했더라면 어땠을까? 실제로 63년 후반기에 드골 대통령이 그러한 중립화 모델을 제안을 했고 남북 베트남 간에도 그런 남베트남의 공산, 비공산, 중립 세력이 참여하는 중립화 연립정권이 모색됐었습니다. 이때가 세 번째 잃어버린 기회다. 그럼 마지막은 69년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68년 1월 달에 구정대공세, 떼뜨 대공세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고 그 결과로 존슨 대통령이 3월 말에 베트남과의 협상 재개 그리고 본인의 대선 도전 포기 그때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말에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닉슨 대통령은 69년부터 73년까지 전쟁을 끕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캄보디아, 라오스로 확대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은 1969년 상황에서 이미 사실상 미국의 패배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닉슨 행정부는 강대국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더 끌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리 같은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말하자면 뭐 각자의 입장을 얘기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쪽 입장이 훨씬 더 객관적 현실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쨌든 양측이 만난 것은 자그마치 30년이나 지속된 그 가운데 20년은 이제 미국이 개입한 그러한 베트남 전쟁을 좀 그런 베트남 전쟁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취지에서 만난 건데 양측이 가장 충돌한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 날 1965년 이후 미국이 7차례나 제안한 비밀 협상이 왜 실패했는가를 놓고 양측이 그야말로 격렬하게 대립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65년 2월이 되면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폭격을 가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폭격을 가합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대한 폭격보다도 더 맹렬한 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래도 협상 안 할래? 이래도 협상 안 할래? 하면서 7차례나 비밀 협상을 제안한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잘 안 됐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그 강대국인 미국과 약소국이지만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베트남 간의 어떤 결정적인 인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맥나마라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을 그야말로 설계하고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63년도에 고딘디엠이 암살된 뒤에는 남베트남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결국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베트남을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65년 초부터 북베트남을 계속 폭격을 가하면서 가끔씩 폭격을 중지한 다음에 협상하자. 그럼 또 북베트남이 들어주지 않으면 또 폭격을 가해요. 이렇게 7차례를 했습니다. 결국 68년까지 협상은 결실을 맺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맥나마라가 베트남 측 당사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그 당시에 아마 66, 67년도에 연간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폭격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베트남 당국자인 당신들은 그 민간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협상에 응해서 맞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 쪽 답변은 뭐였을까요? 아니 폭탄을 그처럼 비 오듯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협상에 응할 수 있나? 우리가 지금 어마무시한 공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폭격 중지다. 어떻게 폭격을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그러냐? 그게 말이 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광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맥나마라가 1995년에 낸 회고록에서 과오를 인정하는 걸 보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었는데 지금 말한 미국의 공습에 의한 베트남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협상에 응하는 게 맞았다라는 맥나마라의 발언을 듣고 나서는 베트남 지도부는 그렇다면 동포의 목숨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사상자를 줄이려면 협상에 응해야 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 아니 무차별 폭격을 하면서 평화를 제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히가시다 이사쿠라고 이 적과의 대화를 취재했던 일본인 프로듀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베트남 측은 맥나마라의 발언에 격노했고 미국 측 참가자 대부분은 베트남 측의 반발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초에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난 폭격을 퍼부은 데 대해서 전광꼬가 말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안 느낀 거예요. 맥나마라는 하노이 대화 이후에도 지금도 그들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만일 북베트남 관리였다면 미국의 제안에 응해서 협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피해를 줄였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차이인 거죠. 미국은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군사적 공격을 가하면서도 협상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1965년 2월 달에 시작된 북폭에 아무런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죠. 이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의 차이, 또 가해자 피해자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히가시다 이사쿠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본토가 공습을 받지 않은 나라였구나. 물론 이제 1호부터 4년 후에 9.11 테러를 당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그 2차 대전 때 뭐 드레스덴이나 쾰른을 비롯해서
또 뭐 일본 도쿄나 이런 데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밑에서 전략 폭격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격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사실 안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아니었는가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 과정에서 미국 참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영국이나 프랑스랑 달라. 우리는 식민지 국가가 아니야. 우리는 민족 자기를 지지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의 하수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1979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하는 걸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줄 알았다면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됐을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대화는 상당히 뭐 중요한 대화이긴 합니다만 역시 이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당시의 현실에 대한 아주 어떤 본질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그 맥나마라 장관은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당시 최고 군사 책임자였던 보 구엔지압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국방장관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고려영을 이후로 참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대화가 끝난 다음에 취재진이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베트남 전쟁의 진실은 뭐냐면 미국이 남북 베트남을 막론하고 미국이 베트남 전체를 침략한 거다. 그리고 그런 미국을 베트남 인민들이 힘을 합쳐서 물리친 게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인민의 승리인 동시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했던 미국인의 승리이다. 즉 미국 내 반전 평화 세력의 승리이기도 하다. 미국 대 베트남이 아니라 평화 세력 대 전쟁 세력의 대결이었고 평화 세력이 이긴 것이다. 패배한 것은 펜타곤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 세력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맥나마라 장관은 자신은 베트남 전쟁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베트남을 너무나 몰랐다.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베트남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라는 얘기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대화를 계속하라. 적을 이해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후 미국의 행로를 보면 이슬람 세력의 불만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그 무수한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적을 이해하고 적과 소통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97년에 있었던 그리고 맥나마라 장관의 회고록과 그의 주도에 의해 있었던 미국과 베트남 당국자 간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양심적이고 평화지향적 미국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화해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면 이 1997년 그 하노이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맥나마라 장관이 미국 내 여러 기관의 자금 지원을 청했는데 13개 기관에서 퇴짜를 놨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그 돈 많은 록펠러 재단에서 자금 지원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했는데 맥나마라 장관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던 좌파 진영에서는 그 회고록이 자신의 잘못된 정책을 미화하기 위한 역사 왜곡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변명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우파 진영에서는 그렇다면 미국 병사들이 베트남에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개죽음을 했다는 말이냐 라는 식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물론 그 비율을 알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내에서도 베트남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었다라는 쪽 또는 베트남 전쟁은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베트남의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고귀한 임무였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글쎄요. 한 반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팽팽합니다. 그 베트남 전쟁을 그냥 잘못된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 특히 상층부, 파워 엘리트 또는 지배 엘리트 사이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어떤 뼈아픈 자성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하노이 대화는 이제 미국의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라고 주말판에서 보도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이 하노이 대화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뼈아픈 과거로 향한 맥나마라의
고독한 여로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맥나마라는 자기 딴에는 뭔가 이 베트남 전쟁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교훈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개인의 고독한 노력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양심적 시민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반전 운동을 펼쳤고 또 맥나마라 장관 자신이 65년 말부터 이미 이게 전쟁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이게 전쟁으로 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67년 6월 달에 펜타곤 페이퍼라고 하는 베트남 전쟁 결정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비밀리에 시켜서 그것이 다니엘 엘스버그라는 군사 이론가에 의해서 폭로가 되면서 전쟁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드러난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어떤 추한 면 또 뭐 좋은 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베트남 전쟁이 어떻게 시작돼서 1945년부터 75년까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그 베트남 전쟁의 패배의 결과 미국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과 화해하고 공산중국을 아예 실체를 무시했다가 공산중국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련과는 데탕트라는 걸 통해서 군비 통제를 하고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냅니다. 그걸 보통 이제 키신저리안 오더, 키신저 질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1972년부터 대략 2022년까지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면서 새로운 질서가 지금 태동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베트남 전쟁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광꼬라는 베트남의 외교 관례가 지적한 그 4번의 잃어버린 기회,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프랑스의 베트남 재신민주화 노력을 지지한 것, 1954년 디엔비엔부 전투 이후 제네바 협정에서 2년 후 총선거를 약속했으나 그걸 무시해버린 것, 그 다음에 1961년부터 64년 사이 케네디 행정부의 베트남 중립화 문제가 남베트남 중립화 문제가 논의는 됐으나 실천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69년 이미 다 끝난 전쟁을 닉슨이 4년 이상 끌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